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전 소설 속에 역사가 담겨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소설 속 역사 여행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의 매력이라면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이제 소설에는 좀 허구적 상황, 비현실적인 내용도 많이 이제 가미되어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또 허황된 것도 아니에요. 특히 우리 홍길동전이라든가 춘향전, 심청전, 이런 인물들이 물론 소설 속 인물이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 아주 있음직한 인물이다. 그리고 특히 저자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든가 저자가 희구하던 그런 인물들을 이제 소설 속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형성하는 이런 소설일수록 또 유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심청전, 허생전과 같은 고전 소설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어떤 역사라든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희구하던 인물상까지 파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전 소설 하나하나마다 던져다 주는 메시지라든가 중요한 내용들, 그 의미들 한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허생전 이야기인데요. 허생은 말 그대로 허시성을 가진 생원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허생이라고 해요. 이 허생전을 살펴보면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 또는 우리 허생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남산 묵적골에 살고 있던 몰락 양반 출신으로 나오고요. 글 공부만 할 뿐 돈벌이에는 통 관심이 없고 해서 아내가 막 면박을 주죠. 그래서 이 허생원이라는 명칭에서 허생은 사실 조선시대 속과라고 해가지고 1차 시험에는 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선시대 과거 시험 흐름을 한번 보면 1차 시험인 속과가 있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인 대과 또는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를 해요. 그러면 생원하고 진사가 또 차이가 있는데 요 1차 시험에서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그런 코스는 우리가 합격을 하면 생원이 되고, 이 문장을 시험하는 코스에 합격을 하게 되면 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생원, 최진사댁 셋째 딸, 맹진사댁 경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이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 공통점 뭘까요? 다 2차 시험에는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1차 시험에 합격했던 그 호칭만으로도 그 지역에서는 좀 행세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관직에는 진출하지 못하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월급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생이 살았던 지역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남산의 묵적골에 살았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잘 나가는 양반들은 북촌에 살았다면 좀 몰락한 양반이라든가 지방 출신 그 양반들, 이런 사람들은 남산에 많이 이제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이 허생전의 배경도 남산 묵적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고시가 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한때 신림동 이런데 고시원이 아주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시생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쓰는데 이 고시생이 압구정동에 살고 있다, 이러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생원도 남산 묵적골, 이 몰락한 양반들이 주로 살았던 그 동네에 산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인의 정말 면박에 이제 이 허생도 결국은 글 공부를 때려치우고 결국은 상업 활동에 종사를 합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장안의 최고 부자라고 알려진 변승업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서 그 당시 돈으로 만냥을 빌렸다. 이 만냥 같은 거의 5억이라는 돈이에요. 그런 돈을 정말 행색도 초라하고 이런 사람한테 현실에서는 안 빌려줬겠죠. 그러나 이 소설이니까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허생이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요즘으로 치면 매점 매석을 해요. 그 추석을 앞두고 과일을 다 매점 매석을 하고는 이 사람들 난리 났죠. 이 추석에 제사를 지내야 되려면 과일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 안에 그 변부자한테 빌린 돈 다 갚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를 축적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허생전을 쓴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양반도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된다. 맨날 글 공부나 하고 소위 공자활, 맹자활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렇게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직접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되는, 좀 더 크게 말하면 그 전까지 어쨌든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의리론이라든가 명분론에 매몰되어 있던 이런 사상을 던져버리고 좀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북학, 오히려 이 청나라에서 좀 선진적인 거는 배우자라는 이런 북학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 이 변승업이라는 역관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존 인물이에요, 변승업도. 물론 이 소설에서 나오는 그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실제 일본 무역을 통해서 특히 이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돈을 많이 번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소설에 다시 등장시킨 까닭은 바로 그 당시에 역관이 특히 이제 무역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통역하고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은 무역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인삼무역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그런 인물의 상징적인 존재로 변승업이라는 인물을 이제 등장을 시켰고, 이런 이 역관들이 조선 후기에 있어서도 북학 사상을 수용하고 또 훗날 개화 사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그런 그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허생과 파트너랄까요? 그런 인물로 변승업이라는 역관을 등장시켰다. 그리고 이 허생전의 저자 박지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박지원 하면 뭐 국사책에도 많이 등장하고 북학 사상의 아주 그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실제 박지원은 특별하게 원래의 그 초상화가 지금 남아있어요. 보통 우리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이순신 장군, 태계 이항 선생, 뭐 율곡이 뭐 신사임당까지 다 이거 후대에 그냥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지 실제 모습은 아닌데, 우리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손자가 직접 이제 그렸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좀 생각보다 이미지가 좀 다르지 않아요? 뭐 열하일기라든가 이런 책 보면 상당히 해학적이고 날카롭게 시대를 비판하는 이런 작품을 많이 쓰신 인물인데, 생각보다 좀 덩치도 있으시고 상당히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들 박종채가 아버지의 행적을 기록한 과종록이라는 책에도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큰 키에 살이 쪄서 몸집이 매우 컸으며 얼굴은 긴 편이다. 안색은 몹시 붉었으며 광대뼈가 붉어져 나오고 눈은 쌍꺼풀이 져 있었다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본인 스스로도 박지원은 타고난 기질이 매우 강건하여 남들하고 쉽게 타협하지 못했던 성격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스스로도 내 타고난 기질의 병인이 바로잡고자 한 지 오래되었지만 끝내 고칠 수 없다고 스스로 그 단점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특히 박지원의 이 허생전도 그렇고, 사실은 허생전이 수록된 작품이 뭐냐 하면 열하일기, 우리 열하일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박지원이 그 1780년에 청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거쳐 그 당시에 청나라 황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피서산장이라고 열하예요, 열하. 그곳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제목을 열하일기라고 했는데, 허생전은 사실은 열하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전체적으로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오면서 그 견문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면서도 재미있게 정리했던 바로 그런 책이에요. 지금 이 지도에도 보이지만 한양을 출발해서 평양, 의주, 그리고 요양을 거쳐 산해관을 거쳐 바로 이 북경에서 다시 열하까지 가는, 그래서 이 열하일기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배꼽을 잡을 정도로 재미있는 책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해학과 기지가 넘쳐나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래서 또 이 열하일기가 다행히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상당히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생전이라든가 또 박지원의 소설 중에서 뭐 호질이라든가 양반전 이런 거는 뭐 국어책 등을 통해서 짧게 접해본 분들 계시겠지만, 열하일기도 내용도 아주 풍부하고 해서 기회 되시면 이거 한번 번역본, 뭐 한문은 또 좀 아무래도 접근하기 힘드니까 번역본 한번 도서관에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찾아서 읽어보시면 작품도 뛰어나고, 또 기회 되시면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되고 이러면 열하일기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행 상당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코스를 한번 따라가 보면 느낌이 다르죠. 책도 보면서 여행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은 열하일기라든가 허생전에 썼던 그의 북학 사상이 개화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박지원의 제자 중에 박제가가 있고, 이 박제가의 또 제자가 김정희예요. 그리고 또 김정희의 또 제자들 중에 박규수, 오경석, 강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 초기 개화 사상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또 이 박규수는 초기 개화 사상가의 핵심이면서도 박지원의 손자가 되는 인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계적으로도
이 박규수는 박지원의 북학 사상을 개화 사상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지원의 작품 허생전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짤막한 글이지만 그 속에서는 바로 이 북학 사상의 흐름이 나타나고 그것이 개화 사상으로 연결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 사상이 근대 사상으로 발전되어가는 양상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